민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도채널 파블라의 심혁 기자입니다. 2023년 1월 17일 검사 악인전을 지금 시작합니다. 한동훈이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관련해 성남이든 대장동이든 성남시에서 있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로 통상적인 범죄 수사 절차에 따라 공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민정 의원은 야당에 대한 존중은 바라지도 않지만 최소한 상식적인 수준에서 조사에 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무차별적 난사 수준으로 하면서 정작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검찰의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또 법무부 장관이라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이라면서 법 위에 있다는 자신감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장관으로서의 태도는 이미 이른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으로 이어지는 특수통 검사들은 항상 공정히 수사하겠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현재 윤석열 검찰의 수사 진행 절차에 대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민주시민은 전혀 없다는 사실에 대해 이들이 하루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죄는 쌓일수록 커지니까 말입니다. 예, 오늘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패널을 소개합니다. 고생만 죽도록 하시는 민주개혁 진영의 투사 사세행의 김만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또 공수처에 대장동과 관련돼서 또 고발을 하고 온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그리고 한동훈을 100번 넘게 고발한 민주개혁 진영의 투사 김만배 인사드립니다. 네, 결국 그 멘트를 하시네요. 아니 저보고 해달라고 하셔갖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 고발하는 이 소리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조금 새해부터는 제가 바꿔달라고 심혁 기자님께 부탁드렸습니다. 100번 이상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못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본인이 직접 결국은 하셨습니다. 오늘 수사타파 이종원 관련 마포경찰서 수사 상황에 대해서 고발인 대표시니까 오늘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 전화가 아니고 이제 문자로 그 사건이 재배당됐다라고 이제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됐는지 제가 지난 방송에서 유명 인사가 된 이대현 경감님께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대현 경감님 요즘 목소리는 좀 어떻습니까? 좀 밝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뭔가 부담을 덜은 것 같아요. 그래요? 아주 부담이 되는 사건을 무려 4건이나 저희가 고발한 사건들 중에서 굉장히 참 비중 있는 그 4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종원이 개국본을 운영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개인 채널인 시사타파를 운영하면서 공구민 개국본 회비를 3년간에 걸쳐 무려 10억 원 10억 2천만 원 가량을 자신의 개인 채널인 시사타파의 운영비 비용으로 죄다 썼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제 횡령으로 횡령 배임의 소지도 있긴 있지만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횡령으로 보고 고발했는데 이 사건이 이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2019년 조국수 촛불문화제에 대한 해외 동포들이 국내 계좌가 없어서 해외 동포들은 어쩔 수 없이 페이팔로 이제 후원을 했는데 이 후원금들이 일절 촛불 집회는 비용으로 쓰이질 않고 전부 다른 곳에 즉 이종원의 개인 계좌로 착복된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고발한 최하 저희가 5억 원 이상이 착복됐다라고 보고 저희가 고발한 사기 및 횡령 사건 그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추미애 장관 북콘서트에 이 본인이 개국본 대표자로서 이 개국본의 자산인 직원들과 장비를 활용해서 개인적인 수익 사업을 했다. 왜냐하면 그 돈을 행사비를 누가 받아갔냐?
바로 이종원의 아내인 한모가 대표자인 피플미디어로 그거를 가져갔기 때문에 개국본의 공적 자산인 직원과 장비를 동원해 놓고 본인이 직접 그 행사비를 개인 사업, 수익 사업에 챙겨갔다 해서 저희가 고발한 사건. 그리고 최근에 기부금법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박가리 운동본부가. 그런데 그거를 했다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촛불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후원금을 받았죠? 예, 이재명 수호 집회를 한다고 그렇게 선전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계좌로 후원금을 모집한 것이 그것이 기부금법 위반 그리고 사기다 해서 저희가 고발한 그 10번째 사건 그렇게 4개가 전부 지난 방송에서 파블라에서 여러분들 잘 들으셨겠지만 한 명한테 경제팀의 한 명의 수사관이 전부 그것이 집중돼서 몰빵됐었는데 이대영 경감 그분이 이제 이대영 경감님이셨죠. 근데 저희가 강력하게 파블라 방송 이후에 마포경찰서 측에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저희 고발인 단이 다행히 그 민원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이번 주에 전부 그 4개 사건이 한 명, 그 이대영 경감님이 담당을 하다가 제각각 전부 분산이 돼서 재배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그 사건의 어떤 비중에 맞게 전부 팀장급, 즉 경감 이상의 직위를 갖고 있는 팀장급에서 그러니까 마포경찰서는 경감이 팀장을 하더라고요. 다른 곳도 거의 그렇습니다. 경정이 과장이고 어쨌든 그 경감 직급에 있는 팀장급에서 이 4개 사건을 전부 다 재배당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마도 그 비중 있게 이 사건들을 이렇게 분산해서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파블라 아닙니다. 방송 덕분입니다. 저는 아주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이게 방송이 힘이 이런 거구나. 굉장히 여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포경찰서가 다시 이렇게 사건을 원칙대로 원래 고발 사건도 다 고발장이 따로 있고 광진서에서도 고발 담당 그 수사관이 따로 있었는데 그 원래대로 다 제 각각의 담당자가 새로 재배당돼서 원래대로 한 개 사건당 한 명의 수사관이 담당하는 대로 저희의 원하는 대로 다시 이렇게 배당이 됐다라는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저는 아주 보람이 있고 공동 고발인으로서 마포경찰서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뭐 제가 이제 꾸준히 지켜봤지만 우리 뭐 김만배 대표님도 공동고소 고발인 대표로서 고발하는 것보다 사실은 고발인 조사 받는 게 사실은 곤혹스럽거든요. 굉장히 좀 진이 빠지죠. 10번 이상 고발인 조사 받으셨고 힘든데 또 뭐 투사모에서도 아침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1인 시위 하고 계시고 지금 22일째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맞물렸던 것 같고요. 일단은 팀장들한테 배당이 됐다고 하니까 아마 이제 각각의 아마 같은 위치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같은 팀장이기 때문에 같은 그 위치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뭐 더 이 필요 이상으로 더 과하게 수사하라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더도 덜도 말고 있는 그대로 공정하게 수사해달라는 겁니다. 이종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과하게 수사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저희가 의심하는 것처럼 그 봐주기식의 그런 식의 수사를 하지 말아달라. 원칙대로 모든 국민의 동등하게 법 앞에 평등에 맞게 공정한 수사를 해달라. 그게 저희가 원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제 한동훈이 얘기했잖아요. 통상적인 범죄 수사 절차에 따라서 공정히 수사하면 된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 마포경찰서가 공정한 수사를 해달라는 것을 원하는 거지 과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종원이라고 뭐 더 심하게 그런 건 전혀 여러분들 저희들이
이 의도가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뭐 죄를 졌으면 그만큼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고 새 삶을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 앞에 평등, 그게 저희가 원하는 건데. 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검사 악인전 증거인멸의 달인들을 보도하기에 앞서서 오늘 마포경찰서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우리 김한배 대표님께 간단히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검사 악인전 증거인멸의 달인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슬라이드입니다. 네, 보통 이제 그 고발장에 대해서 많이들 보기가 힘들어요. 일반 시민들은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희 보시면 고발장이 이제 이게 타겟이 최강욱 의원, 당시에는 이제 열린민주당 의원이었나요? 아니면 비례대표였나요? 예, 후보자였죠. 예. 그다음에 이제 최강욱 의원과 유시민, 그다음에 이제 황희석, 그러니까 민주진영을 대표하는 분들이죠. 이분들에 대한 부분이 이름하고 주민번호까지 앞에 특정을 했습니다. 특정을 하고 이제 고발장을 저렇게 거의 뭐 내용만 안 해도 내용만 적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걸 보시면서 갑자기 이거 사생이 고발한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여러분들 이 고발장은 그 2020년 총선 직전에 4월 초경에 윤석열 검찰이 이 고발장을 이렇게 다 작성을 해서 그 당시 미래통합당이죠. 그 출마 예정이었던 김웅에게 전달한 손준성 보냄으로 전달한 고발장입니다. 저희 사생이 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오해 마시고 윤석열 검찰이 어쨌든 총선에 개입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손준성을 시켜서 손준성이 김웅에게 전달했던 그 고발장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예, 그 고발장에 저렇게 최강욱, 유시민, 황희석 이렇게 이름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여권 인사들이죠. 그러니까 민주진영의 주로 이제 좀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이걸 통해서 결국은 총선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죠. 이 고발이 들어오면 폭풍 압수수색을 하는 거죠. 최강욱, 유시민, 황희석, 그 당시에 또 MBC 기자들. 장윤수 기자, 그 당시에 채널A 사건, 채널A 사건을 보도했던 MBC 기자들도 7명이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뉴스타파, 김건희 주가 조작을 최초 보도했던 시민보 기자 등의 시사타파 기자들 해서 언론인들 10몇 명이랑 그 다음에 이제 이 여권 인사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들을 다 제목이 이제 명예훼손.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명예훼손이냐면 김건희, 그 다음에 한동훈이 피해자다. 이렇게 적시를 해서 이 사람들을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이제 사주한 거죠. 누구한테?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한테.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근데 이걸 2번을 했는데 1차 고발은 이제 실제 고발로 이어지지 않았고요. 2차 고발, 즉, 최강욱 의원만 따로 딱 집어서 했던 그거는 실제로 10월 달에 미통당이 실제로 그 손준성이 전달한 고발장과 거의 똑같이 실제 고발이 됩니다. 그래서 공소시효 마지막 날 최강욱 의원이 기소돼요, 실제로. 그거 보도 드릴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는 여러분 아마 보시기 힘든 내용일 겁니다. 이게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라고 하는 곳입니다. 뭐 이제 지금은 뭐 공수처 역할을 좀 하고 있어서 걱정을 많이 끼치고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이게 이제 불기소 이유 통지라고 돼 있죠. 그리고 피의자의 윤석열, 한동훈, 손준성, 권순정, 성상욱, 이몽석 이렇게 피의자 이름이 돼 있고 사 이건 이제 밑에 죄명을 보시면 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라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는 공무상 비밀 누설. 그래서 이제 앞에 라사라고 되어 있는 윤석열은 이제 4가지 범죄 죄명을 혐의를 다 받고 있는 거고요. 이 당시에 결정했던 검사가 여원국 검사입니다. 근데 이제 검사라고 되어 있지만 공수처의 2인자 아닙니까, 대표님? 차장입니다. 차장 검사. 공수처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김진호 공수처장이고요. 바로 그 밑에 있는 차장이 직접 주임 검사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건이 워낙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었고
그리고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에 공수처가 사실은 사활을 걸었죠. 네.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용두사미가 됐지만 예. 그 당시에는 공수처가 매우 야심차게 굉장히 고발장을 저희가 뭐 접수한 지 며칠 만에 압수수색을 하고 네. 손준성과 김웅에 대해서 예. 굉장히 빠르게 수사를 진행했고 손준성에 대해서는 2번이나 네.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런 식으로 공수처가 아주 비중 있게 수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주임 검사가 일반 공수처 검사가 아니고 공수처 차장인 여홍국 차장이 직접 본인이 주임 검사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기 김진욱 그 차장 밑에 예. 바로 밑에 원래는 예. 차장은 수사를 하지 않는데 예. 이 사건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네. 여홍국 차장이 직접 본인이 직접 네. 주임 검사로서 역할을 했고요. 네. 지금 보시는 이 불기소 이유서는 공수처가 6개월간 최소 8개월이군요. 네. 9개월이네요. 죄송합니다. 9개월간의 수사를 마치고 그 수사 결과를 이제 결국 통제하는 거죠. 통제하는. 그러니까 손준성만 기소하고 네. 나머지 피고발인들인 윤석열, 한동훈, 권순정, 성상욱, 김홍석, 이몽석 있었는데 네. 그 중에 오로지 지금 손준성 한 명만 네. 기소가 되고 나머지들은 이 5명은 전부 불기소됐어요. 그리고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손준성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제일 큰 죄명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인데 네, 그것도 빠졌잖아요. 네, 빠졌습니다. 예. 네, 아쉽게도. 네, 뭐 이 부분은 지금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공수처에서 고발인에게 이제 보내주는 겁니다. 제가 네. 지난주 금요일 방송하면서 불기소 이유서를 제가 불구속 이유서라고 잘못 얘기해서 정정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불기소의 이유서입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는 불기소 결정서입니다. 네, 이 부분도 아마 처음 보실 것 같아요. 예. 피의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불기소 제목은 이제 불기소 결정서라고 되어 있고 불기소를 했다는 결정을 내렸다라는 어떤 그 통지문이잖아요. 네. 피의자를 보면 이제 윤석열은 당시 이제 검찰총장이었습니다. 한동훈은 부산고검 차장검사였고요. 손준성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습니다. 권순정은 대검 대변인이었고요. 성상욱은 수사정보 2 담당관, 이몽석은 대검검찰 연구관이었습니다. 죄명을 보시면 죄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고 공직선거법 위반 이렇게 죄명이 돼 있죠. 예. 불기소 결정서는 보통 불기소가 결정되면 며칠 만에 도달하게 됩니까? 아니 이거는 예. 이제 당연히 이제 원래는 고발인에게 이제 보내주기는 하는데 네. 신청을 해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걸 신청을 저희가 이제 원래는 5월 4일 날 불기소 결정이 났는데 예. 참 기억에 남는 게 그 대통령 윤석열이가 대통령 취임한 것이 5월 10일입니다. 네. 그 직전에 그러니까 계속 수사하다가 네. 아무 결정도 안 내리고 있었어요. 네네. 대선까지는 3월 9일 대선 이후에 계속 끌다가 취임식하기 일주일 전에 네. 딱 이렇게 불기소 처분을 하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도대체 왜 불기소를 했는지 이제 가서 이제 저희가 발급 신청을 해보니까 네.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받은 거고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직전에 면죄부를 준 거죠. 일주일 전에. 예, 공수처가 취임 선물이라고 해야 되나? 네. 예, 이런 식으로 결국 윤석열, 한동훈 그리고 권순정, 네. 성상욱, 이몽석이를 전부 죄다 다 면죄부를 줬고요. 네. 오로지 딸랑 하나 손준성 한 명만 네. 그것도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은 빼고 네. 그렇게 기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직권남용은 뭐 증거불충분으로 해서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공수처가 아까도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야심차게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손준성에 대해서 구속영장 처음엔 체포영장 청구했고요. 네. 출석 안 한다고. 두 번째는 그게 기각되자마자 구속영장을 또 신청을 했고요. 네.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니까 또다시 2차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네. 총 3번을 기각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의 수사가 조금 그 동력을 상실했죠. 네. 그리고 뭐 수사를 아마추어처럼 한다, 수사 능력이 없다, 뭐 별별 이제 공격이 다 있으면서 이제 당연히 윤석열 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죠. 뭐 죽이기 아니냐, 윤석열 죽이기 아니냐, 국힘당의 대선 후보를 정치적으로 수사하는 게 아니냐라고 네. 하면서 공수처의 수사를 굉장히 때려댑니다. 그때 공수처가 좀 많이 그런 것 때문에 공격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공수처가 아니라 윤석열 수사처냐 하면서 법사 위반 열리면 국힘당 의원들이 공수처장을 융단 폭격을 했습니다. 왜 공수처는 맨날 윤석열만 수사하냐고 그런 식으로 하고 심지어는 공수처가 사생 저희가 이제 고발을 다 해서 입건시켰잖아요. 윤석열이를 4번이나. 그러니까 저희 사생을 또 지목해서 특정 시민단체의 고발만 수사하는 거냐라고 그렇게 아주 그냥 그 당시에 국힘당 의원들이 아주 공수처장을 심하게 공격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 결과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2번이나 청구되는데 2번 다 기각됐잖아요. 맞아요. 그 법원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수처가 조금 불쌍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검찰은 당연한 얘기고요. 그 법원도 역시 윤석열이는 못 건드리는구나.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재판부가 공수처 검사들에 대해서 너무 좀 인색하게, 너무 상세한 어떤 증거를 요청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저는 뭐 솔직히 처음에 체포영장 기각되고 첫 번째 구속영장 기각할 때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는 발부될 줄 알았어요. 근데 2번이나 또 기각을 하길래 야 이거는 법원은 결국은 같은 그냥 가재는 개편이구나. 그러니까 너무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윤석열이가 판사들까지 사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징계 사유였는데 결국은 판사들조차도 윤석열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구나. 결국은 다 뭔가 어딘가에 자신들의 약점을 지고 있는 윤석열 사단에게 함부로 못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려고 뭐 판사 사찰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당시에 재판부도 공수처에 좀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게 아니냐라는 어떤 지적도 많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주문입니다. 주문. 공수처에서 주문 결정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내용을 보시면 피의자 윤석열, 피의자 한동훈, 손준성, 권순정, 성상욱, 홍석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주요 이제 그러니까 그 불기소한 이유 중에 중복되는 부분이 이제 증거 불충분이라고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윤석열도 증거 불충분하여, 뭐 한동훈도 뭐 증거 불충분하여, 증거 불충분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왜 증거가 불충분했는지를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공수처의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공수처의 수를 읽은 듯 고발 사주 터지자 검사들 자료 삭제 교체. 그 밑에 중간 제목을 보시면 불기소 이유서에 담긴 그날의 기록. 이 불기소 이유서는 김원배 대표님이 제공을 해주신 건가요? 네, 제가 그 불기소 이유서를 받고 이거를 온 국민이 다 알아야 된다. 이게 지금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그 공수처 기자단 그 50명 가까운 기자단한테 이 뭐 37페이지에 달하는 그 불기소 이유서를 전부 제가 사진을 찍어서 싹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그 불기소 이유서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일부를 이렇게 기사로 낸 건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검사들이 이 고발사주 보도 뉴스버스가 9월 2일 날 2021년 9월 2일 날 최초 보도하지 않습니까? 뉴스버스가 좀 아주 안 알려진 매체였는데 그걸로 일약 유명해지는데 그 뉴스버스의 이 사건이 9월 2일 날 터지자마자 검사들이 부랴부랴 모든 그런 흔적들을 전부 삭제하고 이런 식의 증거인멸 행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까 지금 보셨던 불기소 이유서에 그 벌써 작년 5월 당시에 이미 그런 정황들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판단을 해보면 항상 뭐 고발을 김한배 대표님을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분들의 논리가 고발을 열심히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효를 거둔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도 고발을 하고 불기소 이유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검사들이 이렇게 자료들을 삭제하고 증거인멸했던 정황을 발견하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인 얘기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대신 말씀드립니다. 근데 우리 김한배 대표님 뭐 제가 안 해도 얘기하실 것 같은데.
예, 그게 많은 분들이 그 시민단체, 고발하는 시민단체를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고발을 하는 권력자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고발하는 것은 시민단체 고유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받아서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면죄부 주고 깔아뭉개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수사기관의 직무유기죠. 그 고발하는 시민단체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구분해서 저희들이 뭐 고발장 쓰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한번 직접 해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럼요. 예, 그리고 그거는 정말 그 뭐 법률의 최고 전문가 대법관이 고발장을 쓴다 하더라도 여전히 안 합니다. 그냥 그들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기로 작정한 거기 때문에 그 누가 와서 고발장을 쓰더라도 그거를 제대로 수사하고 그걸 처단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저희가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혁 기자님 말씀처럼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고발인에게만 고소인에게만 주어지는 불기소 이유서를 받을 수 있고 그 안에 이러한 그 윤석열 검찰이 저질렀던 이런 증거인멸 행위들의 이런 만행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었던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이유라서이기 때문이라도 저희 반드시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꼭 고발을 해서 이런 기록을 반드시 남겨서 추후에라도 다시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증거 자료들을 이런 직무유기나 증거인멸에 대한 이런 범죄 행각들을 다 전부 낱낱이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뭐 각하 처분된다 하더라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 각하 처분된 거는 다시 수사를 재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일사부재리에 대해서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일사부재리는 재판을 다시 하는 것을 금하는 겁니다. 한 번 재판한 것을 다시 또 해서 벌을 준다는 거는 그건 반헌법적이죠. 그래서 일사부재리, 다스릴 리, 재판에 적용되는 거지 고발이나 고소는 새로운 증거나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다시 고소고발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전혀 새로운 증거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사정 변경이 없는데 또다시 재고발하는 것은 그건 그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연히 각하돼야지만 뭔가 새로운 사정이 생기고 새로운 정황이 나타나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게 되면 당연히 재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법이 허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7번 슬라이드입니다. 7번 슬라이드도 이제 같은 내용의 언론의 보도인데요. 여기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몽석 대검 검찰연구관이 했던 행동이 그러니까 열흘 전에 바꾼 하드디스크를 또 다시 교체했고요. 삭제 정보 복구를 방해하는 앱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관실 컴퓨터 모두 포맷하고 초기화시켰고요. 성상욱 수사정보 이 담당관의 경우에는 포렌식을 하지 못하게 휴대폰에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했고요. 한동훈처럼. 이 검사들은 이렇게 불리하게 되면은 휴대폰에 비밀번호 공개 안 하는 것이 아마 관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몽석 대검 검찰연구관 같은 경우에는 성상욱 그 담당관하고의 통화 내역까지도 다 텔레그램 방도 없애고 채널 방을 다 삭제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복구하는 앱 설치에 대해서 삭제 정보를 복구를 방해하는 앱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 대표님 한두 번이 아니라면서요? 무려 3번이나 설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안티 포렌직 앱이라고 하는데 안티 포렌직 그러니까는 포렌직은 이제 그 디지털 포렌직을 해서 그걸 밝혀내는 거고 안티 포렌직은 그 반대로 그걸 못 밝혀내도록 덮는 그러니까 아예 포렌직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앱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무려 3번이나 이몽석이 설치를 했습니다. 3번 했다는 게 이제 공수처의 불기소 이유서에 나와 있는 거죠? 3번이나 이렇게 아니 그 공수처 당시에는 이게 이제 자세히 밝혀진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이제 밝혀진 거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안티 포렌직을 3번이나 했는데 이게 대놓고 지금 공무집행방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여러분들 검사는 어떤 직업입니까?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자들인데 검사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일반 국민보다 더 앞장서서 이런 식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온갖
꼼수를 다 부리고 증거를 인멸하고 심지어 본인의 핸드폰에다가는 안티 포렌식을 깔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 것, 이런 식의 행동들을 정말 너무나 자연스럽게 모든 이 사람들보다 더 아주 뛰어나게 증거인멸의 달인들이라는 말이 정말 절로 나올 정도로 이렇게. 근데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구속당하죠. 그렇죠. 지금 뭐 검찰이나 뭐 경찰 다 마찬가지지만 요새는 핸드폰, 휴대폰이 워낙 핵심 증거잖아요. 휴대폰을 갖다가 저희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뭐 한동훈이도 휴대폰 비번을 안 까가지고 그것 때문에 2년 넘게 비번 못 가다가 결국은 무혐의 받고 면제부 받았는데 저희가 그런 얘기를 농담삼아 합니다. 만약에 그걸 일반 국민들이 만약에 그렇게 했었으면 아마 그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뭐 비번 안 까고 이러면 아마 구속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인용하는 그 원인 두 가지가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의 우려잖아요. 증거은닉 뭐 그러니까, 그죠? 증거인멸했다고 해서 아마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구속영장이 나오지 않을까. 구속 안 당할 것도 당할 상황이 돼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용산 구청장 휴대폰 제출 안 했다가 구속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있고 박희영 구청장의 전 용산구청장의 지금 현직이네요. 아무래도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본인 스스로가 계속 말을 번복하다 보니까 그냥 약간 그거에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본인이 본인의 무덤을 판 그런 측면이 있죠. 일반인들은 휴대폰을 공개 안 하면 검사 얘기했을 때 그 협조를 안 하게 되면 아마 구속할 확률이 아마 거의 90% 이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검사들만 누리는 특혜인 것 같습니다. 검사들이 아주 이런 증거인멸이나 이런 안티 포렌식 그리고 심지어는 그냥 분실을 해요. 동시에 버리는 거죠. 그 라임 사건 그 99만 9천 원 그 사건에 연루됐던 검사들은 2주 동안에 한 명은 분실하고 두 명은 뭐 빠뜨리고 뭐 하여튼 그 집중적으로 2주 기간 동안에 떨어뜨렸죠. 떨어뜨려서 망가뜨렸고 파손되거나 뭐 분실하거나 이런 일이 검사들에게만 벌어지는 게 너무나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법 기술자들이니까요. 빠져나가기 위한 어쨌든 뭐 그 프로급 증거 인멸을 하는 거죠. 라임 김봉현 접대받은 그 검사들 이야기가 떠올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모든 검사들이 이렇게 혐의를 받게 되면 항상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뭐 지금 저희 나라의 법무부 장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휴대폰 그러니까요. 안 까고. 아니 저도 오늘도 법무부 앞에서 1인 시하고 왔지만은 그 앞에 법무부의 간판이 정의와 상식의 법치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속으로부터 정의와 상식이라고요? 정의와 상식의 법치라고 써 있는데 그 말에 그 바로 앞에 한 글자씩 저는 붙여서 읽습니다. 불공정과 정의, 부정의와 비상식의 법치.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왜냐면은 아니 일반 국민들은 다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그것도 조차도 안 하면서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끝까지 협조 안 하고 수사기관의 협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협조해야 될 그런 검사장이 일절 협조도 안 하는 주제에 이제 와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됐다고 해서 정의와 상식을 외치는 그 간판을 볼 때마다 그냥 지나가던 개도 웃겠다 이런 생각을 매번 합니다. 다음은요. 다음은 고발사주 의혹이 터지자 발생했던 영상, 보도됐던 영상입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좀 오래됐으니까 다시 한번 인식하는 어떤 그런 계기로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자료를 삭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교체했고 주고받은 대화 내용은 지워버린 겁니다. 보도에 홍영재 기자입니다. 지난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0년 4월 손중성 검사가 당시 후보자 신문인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해 송 검사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고발장 작성자는 끝내 밝혀내지 못했는데 공수처가 관련자들의 불기소 통지 이유서에 수사가 벽에 부딪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수처 조사 결과
송 검사의 지시를 받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A검사는 의혹이 처음 보도된 지난해 9월 2일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했습니다. 불과 열흘 전에 바꾼 디스크였습니다. A검사는 닷새 뒤엔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지웠고 소환 조사를 앞두곤 동료 B검사와 나눈 통화 내역과 비밀 채팅방을 삭제했습니다. 수사가 본격화된 뒤엔 데이터 복구를 방해하는 앱까지 설치했습니다. 송 검사와 B검사는 공수처에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수사 착수 2달 뒤 압수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내 저장 장치는 모두 포맷되거나 초기화된 상태였습니다. 김웅 의원 역시 첫 압수수색 전 휴대전화를 바꿨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고발장 전송 시기 송 검사와 부하 직원들이 검찰 메신저로 대화를 나눈 기록은 있지만 보관 기간이 지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송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사실은 확인하고도 작성자는 알 수 없단 반쪽 수사 결과를 내놓는 데 그쳤습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네, 영상을 보셨습니다. 좀 시간이 좀 지난 영상이어서 근데 아마 대부분의 시민들이 거의 다 알고 계신 내용 같아요. 네. 이 부분이 보도가 된 이유가 이제 불기소 이유서 때문에 때문에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도 이거 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범죄 집단, 검찰이 범죄 집단인 양 자신들의 어떤 그런 고발 사주 관련된 여러 가지 직권남용 범죄 흔적이 혹시라도 공수처나 다른 수사기관한테만 적발이 될까봐 아주 조직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다 삭제하고 다 해서 여기 나오다시피 갔을 때는 이미 깡통 PC 하드가 전부 포맷되고 아무 PC 겉모양은 PC인데 안에 있는 그 내용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완전히 깡통 PC 상태였습니다. 하드가 전부 포맷되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진짜 짓거리를 검찰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 이건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불기소 이유서에 어떻게 적시가 되어 있는지 저희가 이제 불기소 이유서를 좀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관해서 이제 뉴스버스가 최초 기사를 보도한 날짜가 이제 2021년 9월 2일이었고 이몽석은 같은 날 10일 전에 교체했던 PC의 하드디스크를 또다시 교체하였으며 2021년 9월 7일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삭제함. 이렇게 조사가 된 거죠.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2021년 9월 10일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여 피의자 김웅 의원입니다. 김웅의 휴대전화와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하였으나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여 포렌식이 불가하였고 역시 검사들은 검사 출신 아닙니까? 김웅 의원이. 맞습니다. 역시 그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여서 포렌식이 불가하였고 또 차량의 블랙박스는 압수수색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삭제됐다고 하는데 이게 참 어떻게 삭제가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입수는 했다고 하는데 압수수색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가 모두 삭제됐다. 이렇게 공수처의 불기소 이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한 이몽석은 2021년 9월 16일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내역을 삭제하고 2021년 9월 17일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조사를 받기에 앞서서 성상학과의 통화 내역 및 텔레그램 비밀 채팅방을 각각 삭제합니다. 또한 2021년 9월 20일에는 삭제 정보 복구를 방해하는 안티포렌식 앱을 설치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도 이어주시겠습니까? 10번 슬라이드입니다. 2021년 9월 28일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여 성상욱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였으나 성상욱 역시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또 거부해서 포렌식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고위공직자 공수처가 2021년 11월 15일경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 하드, SSD 등을 수색한 결과 아까 우리 김한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포맷되고 초기화돼서 삭제 작업이 진행되어 있었고 주고받은 성상욱이나 임홍석이 주고받은 검찰 내부 메신저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도 서버에 전혀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이렇게 불기소 이유서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기소 이유서 적시되어 있는 걸 가지고 각각의 언론들이 이제 보도를 한 거죠, 대표님.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불기소 이유서를 보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공수처가 좀 이런 표현이 좀 맞아요. 정말 불쌍하다. 왜냐면은 검찰이 너무나 완벽하게 다 이 증거를 전부 삭제를 하고 다 인멸을 해가지고 네. 공수처는 수사할 게 없었어요. 그냥 오로지 그 언론에 나왔던 그 텔레그램 사진 네. 단랑 그거 하나 갖고 수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그 밝혀내기 위해서 그 뒷단에서 벌어졌던 윤석열 검찰이 자행했던 이런 조직적인 행동들을 전부 그 흔적들이 사라진 상태에서 한마디로 그냥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이런 정말 환장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완벽한 증거를 완전히 제거하는 이런 작업들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수처가 어떻게 보면 뒷북을 치는 이런 네. 수사만 계속했던 거예요. 근데 뭐 공수처가 일부러 그랬다고 저는 보진 않고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 같은 것도 되게 빨리 했어요. 네. 저희가 그 뉴스버스 보도 9월 2일 날 그게 터지고 나서 네. 그 다음 월요일 날 곧바로 저희가 고발을 했고요. 네. 그게 이제 9월 6일이었는데 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 입건을 했나?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고발인 조사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3일 만에 압수수색하고 막 이래요. 그때 공수처가 저는 굉장히 정말 기대가 됐어요. 왜냐면은 야 이거 진짜 고발하자마자 네. 압수수색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정말 드디어 뭔가 검찰을 때려잡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야 이게 갈수록 점점 이상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속영장이 2번이나 기각당하고 또 수사의 동력이 막 꺼지면서 이제 검찰이 이미 완벽하게 다 세팅,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수사 대비를 끝낸 상태에서 공수처가 아무리 가서 영장 들고 가가지고 뒤져보고 막 해도.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최초 보도가 9월 2일인데 벌써 임홍석 검사 같은 경우에는 9월 2일 날 벌써 PC를 교체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발하기도 전에 이미 보도가 나가자마자 다 교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도 나가고 그날 저녁 밤에 25대 최근 나온 보도는 25대를 네. 잃었다고 하잖아요. 대검 수정관실에서. 네. 그러니까 25대를 그게 교체한 지 열흘이 돼요. 열흘 만에 25대를 열흘 만에 다시 또 밀었다라는 건데 예, 여러분 그것도 저희가 이제 따로 저희가 작년 12월 26일 날 고발했습니다. 그거. 네. 근데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아주 그냥 발빠르게 야간 근무를 통해서 네. 거의 웬만하면 6시면 퇴근하는데 그날은 유독 퇴근 안 하고 그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대단하다. 네. 이 검찰이 정말 그 전광석화처럼 정말 이렇게 발빠르게 네. 전부 다 삭제를 하고 밀어버렸다. 대검 수장관실에 있는 모든 PC를 싹 다 밀어버렸다. 이게 그러니 공수처가 아무리 빨리 움직였다 하더라도 네.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발하기도 전에 원시불능인 상황이었던 거죠. 예. 일단은 저희가 제목에도 뽑았다시피 정말 프로 증거인멸. 네. 고발의 달인들이 아니라 네. 증거인멸의 달인들. 예. 저희가 제목은 잘 뽑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이렇게 그 사건이 그 증거인멸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11번 슬라이드입니다, 감독님. 그 임홍석 대검 검찰연구관은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증거인멸 정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 이건 이제 공수처의 그 불기소 이유서를 못 믿겠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드디스크 교체 사실이 없고 비밀번호도 모두 제공해서 협조했으며 사생활 보호를 위해 9개월 전부터 안티 포렌식 앱들을 사용했고 추가 설치만 했다. 근데 얼마 전 보도에서 이제 25대를 늦은 밤에 돌려서 했다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나 이 같은 모든 행동은 증거인멸로 의심을 살 수 있는 일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일하게 공수처로부터 기소된 손준성도
9월 13일 날 텔레그램을 또 원격으로 탈퇴했고요. 네.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법원에서 그 공수처가 영장, 손준성에 대한 영장을 2번이나 집행 청구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제 영장 실질 검사에서 손준성이 휴대전화 전화 잠금 해제를 협조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놓고 맞습니다. 네. 영장이 기각된 뒤에는 이마저도 손준성은 이행하지 않았다. 근데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어느 분들은 이제 이거 사기 아니냐. 네. 근데 이제 무슨 뭐 금원을 편취한 건 아니라서 사기는 아니고 법원을 이제 속인 거죠. 어떻게 보면 법원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할 때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네. 증거 인멸 관련돼서 일절 그런 증거 인멸을 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을 피의자들이 하게 되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의 사유가 크게 2가지지 않습니까? 도주 우려, 그러니까 도망의 우려가 이제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리고 이제 주거 부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증거 인멸의 염려. 이 네. 2가지가 가장 큰 뭐 양대산맥인데 네. 이제 손준성이는 구속영장을 청구당하자 이제 자기가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나는 증거인멸할 의사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결국 판사 앞에서 이게 내가 이 아이패드죠. 아이패드의 비번을 내가 해제하는데 협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구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도록 해주십시오. 네. 라고 재판장에 얘기해놓고 예. 그 기각을 해서 불구속 수사받도록 그렇게 판사가 결정을 하자마자 네. 태도를 갑자기 바꿔서 네. 나 못하겠다. 나 네. 비번 해제 못하겠다. 이거 양심의 자유다. 나의 헌법적인 권리다. 또 한동훈이 했던 행위 그대로 이 손준성이도 똑같이 그 법꾸라지 같이 네. 정말 법꾸라지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정말 이런 그 법꾸라지 행태를 또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대표님의 상식으로 저는 그 둘 중에 하나인데요. 예. 구속영장이 재청구됐죠. 그때는 100% 구속이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법원과 판사를 이렇게 농락한 것이 돼가지고 예, 또 예. 청구됐다면 네. 그때는 뭐 무조건 구속이죠. 그리고 설사 구속영장이 재청구되지 않았다더라도 예. 재판 받을 때 네네 불리하나요? 아주 괘씸죄로 더 두들 받겠죠. 징역 뭐 그냥 집행유예 나올 거 실형 나오고, 네네. 징역 1년 나올 거 2년 나오고, 네. 그거는 뭐 법관의 재량이니까, 예. 그 법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판사를 우롱했는데, 네. 저 새끼 저거 우리 갖고 놀았다. 그건 법원 내에서도 공공연하게 이렇게 퍼지게 되면은, 상당히 그거는 피고인으로서 괘씸죄로 더 두들겨 맞는 그런 일이 되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손준성이는 네. 아주 그냥 유유히 이렇게 판사를 갖다가 한마디로 농락해놓고 유유히 법망을 빠져나갔습니다. 현직 검사니까. 네. 네. 그러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는 왜 또 영장 재청구를 안 했을까요? 지금 이게 이제 2번이나 그러니까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약속했는데 안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 그러면 이제 이게 구속 사유가 되니까 영장을 또 재청구할 수 있었는데 공수처가 왜 안 했는지. 자,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의 분위기가 우리 그 상태가 대선 국면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미 경선에서 그 승기를 잡고 있을 때고 11월 3일 날 국힘당의 이제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 입장에서도 눈치 본 건가요? 이거를 끝까지 밀어붙였다가 만에 하나 윤석열이 차기 대통령으로 대선에서 당선되기라도 하면 우리는 그때 이미 윤석열이 무슨 말 하고 다녔냐면 내가 당선되면은 공수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 네. 전면 개혁하고 심지어 공수처를 없애겠다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공수처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수사가 대된 막다른 골목에 동착하게 되면 결국은 공수처는 윤석열을 처단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을 아마도 이제 슬슬 예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손준성이를 무리하게 3번째 영장 청구를 하지 못하고 그냥 불구속 수사를 받다 보니까 손준성이 여기다 한 가지 행위를 더합니다. 뭘 또 했습니까? 곧바로 입원을 합니다. 손준성이 구속영장 2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법원에 병원에 법원이 아니라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리고
나오질 않아요. 공수처에서 나오라고 계속 출석 요구를 보내는데 입원했다라고 하면서 법원에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아요. 자진 출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냥 그러다가 질질 끌다가 시간만 지나가고 결국은 공수처는 견디다 못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취임식을 일주일 앞두고 결국은 윤석열, 한동훈, 권순정 등의 핵심 피의자들, 한마디로 윗선이죠. 고발사주 사건의 윗선들은 죄다 면죄부를 주고 말고 결국은 손준성이 하나만 달랑, 그것도 직권남용 혐의는 하나도 넣지 못하고 손준성이 한마디로 꼬리만 기소하는 이런 그 처참한 용두사미의 결과를 보여주고 맙니다. 근데 그마저도 지금 김웅이 공범인데 김웅에 대한 그 수사는 검찰이 했어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못하고 그 당시에 김웅이가 그 사건 당시에 국회의원 후보자였기 때문에 공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찰로 넘겼는데 검찰이 지난번 한번 방송을 저희가 했죠. 아주 보기 좋게 김웅에 대해서 완벽한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것도 어이없는 이유인데 손준성 보냄이라고 다 나왔는데 온 국민이 다 본 그게 중간에 손준성과 김웅 사이에 누군가 제3자가 개입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장 이희동이 결국은 면죄부를 주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이희동 그 부장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이거를 밝혀진 내용인데 대검 그 수사관을 불러다가 부장검사방에서 뭔가 이렇게 티타임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는데 재판정에 나와서 그 대검 수사관이 증언한 내용은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야. 그러니까 제3자가 개입했다라고 말한 그런 취지로 말한 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야 된다라는 그 정도만 얘기했는데 난데없이 그 김웅이를 풀어준 결정적인 원인이 된 손준성과 김웅의 사이에 누군가 제3자가 개입할 수 있다라고 자신이 말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불기소 사유가 돼버렸다. 그래서 되게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증언을 한 내용이 법원 재판 과정에서 얼마 전에 그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죠. 재판 과정에서 그게 나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 문제는 이제 그 형법 제 155조에 그러니까 증거인멸죄에 대한 처벌 대상의 경우에 이제 타인의 형사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 위조, 변조한 자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한다면 이제 자신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인 사건에서 자신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하면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간단하게만 좀 너무 길지 않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약간 이게 우리가 아는 거하고 다른데 그러니까 내가 직접 도망치거나 내가 직접 내 범죄에 대한 증거들을 다 삭제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타인의 행위까지 그거를 삭제하거나 이렇게 도피시키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그게 기준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쉬운 예를 들면 누군가가 만약에 저한테 범죄를 시켜요. 누군가의 뭐 물건을 훔쳐와라. 그래서 그 훔쳐와라라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한 내용, 그 내용을 제가 실행을 했어요. 그 실행한 것은 제가 거기에 관련된 행위는 제가 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그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고 해서 아마 증거를 인멸했다고 처벌받지 않지만 나가 아닌 또 다른 타인이 했던 행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그건 처벌 대상이다.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고발사주 사건에서 이제 가장 많이 알려졌던 내용이 당시 피의자 김웅 의원이 이제 조성은 씨와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제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이 아니고 그냥 뭐 검찰이 시켜서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다른 언론들이 하다 보니까 MBC가 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13번 슬라이드는요. 피의자 김웅이 2020년 4월 3일 조성은 씨와 통화하면서 아래와 같이 이제 요청했던 내용이 불기소 이유서에 이제 적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웅이 가면, 그러니까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검찰색을 안 띠고 이 고발장 이건 관련해 가지고 저는 쏙 빠져야 돼요. 월요일 날 고발장 만약 가신다고 그러면 그쪽에다가 이야기를 해놓을게요. 어디다 이야기를 해놨을까요? 검찰이 받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처럼 하고 이쪽에서 항의도 좀 하시고 왜 검찰이 먼저 인지수사 안 하고 왜 이러느냐 이런 식으로 막 그러면 좋죠. 이렇게 불기소 이유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당시에 내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을 시킨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녹취록과 관련해서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녹음 파일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3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MBC만 검찰이 아니라 실명을 적시했다고 일부에서 시비를 걸었던 제가 가면 누가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에는 선명하게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건 말고도 윤석열 검찰이 개입했다고 의심사지 않기 위해 극도로 조심하자는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어서 이호찬 기자입니다.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 통화 파일엔 윤석열 검찰이 개입했다는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누차 당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윤석열이 시켜서라는 문제의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등장합니다. 자신이 고발장을 직접 제출하면 윤 전 총장이 시켜서 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통화 말미에도 다시 한번 자신은 빠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요 고발장 요건 관련해가지고 저는 쏙 빠져야 돼요. 네. 같은 맥락에서 고발장을 제출하는 사람이 검찰색을 띄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거하고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가야죠. 뭐 언론 장악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가는 게 더 낫겠죠. 검찰색을 안 띄고. 고발장에 윤 총장과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이 피해자로 등장하는 만큼 검찰 출신이 고발하면 윤 총장이 배우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일 MBC가 김 의원과 조성은 씨의 통화 내용을 단독 보도했을 때도 윤석열 후보 측은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하게 된다는 김웅 의원 발언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자의적으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넣은 거예요. MBC 부분은. 기자는 다른 기자들은 뭡니까? 다 검찰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역시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MBC 보도를 조작이라 몰아붙이며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다른 언론들의 기사엔 윤석열이란 이름이 없다는 게 유일한 고발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김웅 의원의 육성이 공개되면서 발언의 진실은 분명하게 드러났고 검찰의 개입 의혹은 더 짙어졌습니다. 네, 불기소 이의서에 들어있는 내용을 MBC가 편집한 내용을 좀 들으셨습니다. 지금 이거 다시 보니까 정말 여실히 그 윤석열 검찰이 이런 식으로 공작을 했던 것이 그 흔적이 이렇게 역력한데 네. 김웅이가 아주 끝까지 검찰색을 띠면 안 된다. 내가 가면은 윤석열이 시켜서 간 거다. 네. 검찰은 완전히 배제되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전혀 뒤에 있는 것이 나타나면 안 된다고 아주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네요. 네. 근데 이랬던 사건인데 네. 지금 이 세월이 흘러서 지금에서는 이 고발사주 사건은 사실 아예 그냥 실체가 없는 네. 뭐 유령과 같은 사건처럼 증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전부 다 실체가 없어지고 증거도 없고 네. 아예 그냥 이걸 자행했던 사람들은 전부 뒤로 숨어가지고 아무도 네. 나타나지 않는 예. 정말 희한한 사건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이 공정한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뭐 수사 절차에 따라서 공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참 무엇이 진짜 공정하고 네. 통상적인 범죄 수사 절차인지를 네. 잘 모르겠습니다. 보면 네. 볼수록. 예. 자기들이 연루된 이런 고발사주 사건에서는 아주 그냥 신출귀몰한 이런 네. 증거인멸 능력을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그 검찰 개혁을 외치는 조국 장관 수사라든지 지금 작금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수사에서는 아주 초인적인 능력을 보여줘요. 그런데 반면에 네. 윤석열이 연루된
그리고 김건희가 연루된, 그리고 최은순이 연루된 소위 본부장 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기능이 멈춥니다. 네. 모든 수사기관의 능력이 아주 어떻게 보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수사기관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네. 아예 그냥 시간이 멈춥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선택적 그 수사 능력, 선택적 정의감이 발현이 돼서 지금 이런 고발 사주 사건에서도 자신들이 직접 자행한 이런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수사가 안 되도록 철저히 방어한, 결국은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검찰이 조직적으로 총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헌정문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정말 어떤 사건인지도 규명이 되지 않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체가 없는 유령 사건처럼 돼버렸어요. 네. 사건이 아예 증발해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본부장 비리가 차고 넘치는데, 네. 증거도 차고 넘치는데 소환조차 안 하고 있으니까요. 네. 면책 특권을 그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만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김건희가 면책 특권이 있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 모든 것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기소권과 분리하지 못한, 네. 거기가 너무나 정말 안타깝고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만 분리했어도 네. 지금 이런 현실은 덜할 텐데 네. 우리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지 못한 게 천추의 한입니다. 네. 저희가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이 이제 2차 고발장. 네. 2차 고발장은 이제 최강욱 의원만 이렇게 콕 찍어서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15번 슬라이드입니다. 감독님. 그 2차 고발장에는 그 최강욱 의원만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를 했고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가 피고발이니까, 최강욱 의원이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인턴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는 바, 최강욱의 위 인터뷰 내용은 허위 사실이었다, 이런 얘기고요. 이 인터뷰를 아마 최강욱 의원이 2020년 4월 2일자 매불쇼에서 이제 아마 이런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인터뷰를 근거로 해서 미래통합당이 고발을 한 거죠. 네, 미래통합당이 고발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고발 사주 사건의 핵심은 그거예요. 1차 고발은 실제 고발로 이어지지가 않았는데, 네. 2차 고발, 이 최강욱 의원만 딱 콕 집어서 했던 그 고발장은 네. 실제 고발로 이어져요. 네. 6개월 후에. 근데 이 두 가지 법원, 그러니까 손준성 보냄으로 왔던 그 2차 고발장의 그거와 네. 실제로 고발이 돼서 들어간 고발장이 거의, 그러니까는 주민번호, 예를 들면 주민번호 틀려면 그것까지 똑같이 틀리고, 네. 그리고 그냥 이런 그 전미사 이런 것도 거의 동일하고, 약간 그러니까 했습니다를 네. 하였습니다, 요 정도만 틀리지 거의 똑같다고 봐야죠. 거의 내용은 네. 동일합니다. 순서도 또 편집 그 내용도 다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두 개가 다르다라는 식의, 네. 같은 고발장이 아니다라는 또 해석을 해가지고 유리하게, 네. 그런 식으로 또 검찰은 정말 기가 막히게 네. 그 두 고발장이 연관성이 없다라는 식의 또 논리를 주장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미래통합당이 고발했는데, 미래통합당이 이제 현재 국민의힘이 맞습니다. 미래통합당이고요. 그 고발했던 취지 내용은 최강욱 의원이 자신이 운영했던 법무법인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다, 이렇게 고발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최초에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고발을 했을 때의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장 검사가 2회에 걸쳐서 대검찰청에 혐의 없음으로 의견 보고를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부장검사죠. 부장검사가 이제 주임검사 밑에 있는 자기 부하검사 수사를 상당 기간 해가지고, 이거 도저히 기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 갖고 기소하는 건 무리입니다라고 2번이나 무혐의 처분을 이제 했는데 상신한다고 그러죠. 네. 이제 결제해달라고. 근데 네. 그 윗선인,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제 총장, 예. 그 당시 총장이었던 윤석열이 네. 이거 기소해. 네.
이거 저 10월 15일이 뭐 마감 날인 것 같아. 공소시효 만료일. 왜냐면 총선으로부터 6개월이니까 4.15 총선으로부터 6개월인 10월 15일이 마지막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였는데 그 마지막 날에 전격 기소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무진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당하고 그냥 윤석열이 법인 거죠. 이런 표현은 뭔데 하드 캐리한 거죠. 그냥 기소해 무조건 최강 무조건 기소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검찰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법과 원칙이 완전히 자기들 편에는 일절 적용이 안 되고 그냥 상대방한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내로남불. 자기 검사들 검찰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들에게는 일절 그것이 엄격하게 적용이 안 되고 완전히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때려잡는 데만 철저히 그 법과 원칙이라는 게 적용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도 거기에는 아주 융단 폭격을 가하지만 자기 편들에 대해서는 아주 무한 관용을 베푸는 얼마 전에 한동훈 처가에 연루된 주가 조작범이 아주 관대한 대접을 받았다라는 그 뉴스타파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하여튼 그 공범들 6명은 죄다 구속 기소돼도 그 김건희에게는 단 한 번의 전화 한 통을 못하는 진짜 놀라운 법 앞의 불평등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못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UAE 가서 다니는 거 보니까 참 누가 대통령인지 잘 모를 만큼 항상 사진의 중앙에 딱 서 있더라고요. 아주 이제는 아주 자연스럽게 본인이 메인 스테이지를 차지하고 걸을 때도 그 가생이로 레드카펫 중앙에는 본인이 윤석열은 오른쪽에 자기 가생이 쪽에 위치하고 또 그 군인들에게 격려하는 사진을 봤는데 너무 빵 터진 게 김건희는 앞줄에 앉아 있고 윤석열은 뒤에서 이렇게 사랑해요 하면서 하트 그리고 있고 제가 정확하게 반대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은 김건희. 아유 위험하십니다. 개인 의견입니다. 아니 지금 뭐 제 느낌을 얘기한 겁니다. 대통령 김건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사진에서. 그래서 피곤하셨는지 오늘 좀 주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오늘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윤 감독님께서 위험하다고 쓰지 말자고 해서 아니 그거 언론에 나온 사진 아닌가요? 요즘 좀 우리 윤 감독이 조심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몸이 좀 아프더니 조심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또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이제 공수처의 기록에 의해서 이제 공수처마저도 이제 고소인과 고발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다시 얘기하면 윤석열과 한동훈의 혐의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제 그 불기소 이유서 중에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위에 보시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은 고소인 고발인들의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라고 이제 내용이 되어 있고요. 4.15 총선을 2달여 앞두었던 2020년 2월 초순경부터 뉴스타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우자에 대한 주가 조작 범죄 가담 의혹 보도를 방송하는 것을 필두로 하여 MBC가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사문서 위조 등 범죄 의혹과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 유착 비리 의혹을 보도하였고 중략입니다. 윤석열 사단을 와해시키고 검찰을 개혁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논평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이거 이제 내용이고 의혹 보도에 대한 내용으로 그러나 이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나 사실 김건희는 불법적인 주가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라고 이제 기자가 됐기 때문에 이런 그 앞단에 제가 읽어드리는 것들이 혐의로서의 일부 부합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이거에서 간단하게만 논평을 좀. 근데 결국은 공수처도 지금 수사를 아무리 해봐도 결국은 이런 그 검찰이 조직적으로 총선 국면에서 여당 즉 그러니까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주는 그런 그 내용 그리고 김건희에 대한 보도를 한 그 주가 조작 보도를 한 뉴스타파나 그리고 검언 유착 보도를 한 MBC에 대해서 분명히 그 고발장을 접수시킨 다음에
그 뉴스타파나 MBC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보면 같이 함께 그 입장을 했던 범여권 인사인 최강욱, 그다음에 황희석, 유시민 등에 대해서 자기들이 폭풍 압수수색을 비롯한 이런 수사를 총선 국면에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총선에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총선이라는 것은 북풍이든 뭐든 이런 여론의 향배가 되게 중요합니다. 대체로 그런 총선 국면에서 무슨 일이 꼭 생겨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대형 간첩 사건이 터지거나 이런 게 다 총선이나 선거에 많이 발생하는 건데 이게 다 일종의 공작이죠. 서로 상대방을 타격을 줘서 자신들이 더 유리한 그런 선거의 상황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건데 이 사건은 놀랍게도 그 민주당이나 그 반대쪽에 있는 그 미래통합당에서 스스로 발생한 자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윤석열 검찰이 공무원들이 공무원 조직인 검찰 조직이 지금 스스로 먼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것들을 공작을 했다라는 게 정말 여러분들 공무원의 제1 덕목이 뭡니까? 정치적 중립입니다. 여러분들 정치적 중립 의무를 깨트린 공무원들은 심각한 경우에는 파면당해요.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이 대검에 있는 이 윤석열의 부하들은 정말 대놓고 정치 행위를 하고 대놓고 이런 식으로 여당을 불리하게 만드는 이런 고발 사주라는 사건을 공모하고 실행에 옮기고 한 것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국기문란, 헌정문란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고 실체가 밝혀지고 진상이 규명되는 것에 실패를 하고 정말 그 달랑 한 명 기소된 손준성이마저도 저희가 지금 사실은 실제로 처벌받기는 매우 어려운 이런 지금 지경에 이르렀다. 정말 단군 이래 이런 국기문란, 헌정질서 문란 사건이 검찰에 의해서 자행되고 정말 어느 국회의원의 말처럼 이 사건은 고발 사주라고 일컬어도 안 된다. 이름을 바꿔야 된다. 검찰의 총선 개입 사건이다. 라고 명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정말 어떻게 감히 대한민국의 국가공무원인 검찰이 이런 식으로 대놓고 총선에 개입을 합니까? 그렇죠. 2020년대에.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 정말 두고두고 남을 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국가공무원 검찰 조직에 의한 자행된 정말 역사의 오점이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조성훈 씨도 뭐 고발 사주가 아니고 검찰의 총선 개입 사건이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한동훈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한동훈의 그 혐의 일부를 공수처에서 인정했다라는 내용을 봤는데 보통 이제 공수처에서 불기소 유서를 보낼 때 다 블랭크를 해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대표님. 이 부분은 뭐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기자를 시켜서 이건 이제 이철 대표에게 이제 유시민의 비리를 이제 설득하라고. 이건 뭐 다 아는 그 내용이잖아요. 대신에 이제 채널A에서 이걸 이제 한동훈 검사장과 이제 이동재 기자의 녹취록을 그 사실이 아니다. 맞습니다. 이동재 기자가 그런 내용이죠. 그 당시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귀 드리지만 3월 30일입니다. 정확하게 MBC에 이 보도가 나왔을 때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 검찰 쪽에서 사주를 받은 채널A 기자가 그 감옥에 있는 이철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라고 하는 VIK 거기 그 투자 펀드 사기 사건으로 아주 중형이 선고돼서 수감 중이던 이철 당시 그 대리인이었던 지금은 이제 이오하라는 가명으로 활동하고 계신 제보자 X죠. 제보자 X죠. 그분이 결국은 이 이철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의 대표의 대리인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제보자 X에게 이동재가 접근해서 그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 이철이 증언을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만 해주면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 전에 했던 검찰의 그런 패턴 그대로 논두렁 시계 줬다라고 해. 나머지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것도 그 당시에 그렇게 충격적인 그런 그 MBC 보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측근 검사장 이동재가 이 제보자 X에게 네. 이게 바로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의 목소리까지 들려줘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제보자 X의 표현대로라면 목소리가 아주 얇았다. 얇고 아주 특이했다. 네네. 결국은 그게 나중에는 한동훈으로 밝혀졌죠. 네. 예, 좀 진행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발 사주에 대한 사건들은 이렇게 증거 불충분으로 다 불기소하기로 이제 공수처에서 이제 불기소 결정서를 받은 상태고요. 맞습니다. 굳이 이렇게 불기소 증거 불충분으로 할 바에는 왜 굳이 그 여운국 차장검사가 직접 공수처에서 2인자인데 2인자가 나서도 이렇게 굳이 나서야만 했을까? 오히려 일반 검사가 했었으면 또 좀 나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공수처의 지금 하는 모습이 영 수사 진행에 대한 어떤 아까 안쓰럽다고 말씀하셨지만 공수처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만든 공수처가 공수표가 돼가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공수처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지금 평가가 엇갈리는데 가장 안타까운 거는 좀 주저앉은 아이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 사실상 자기들도 자포자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혁신을 하고 이거를 다시 발돋움을 해가지고 뭔가 자신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말 공수처가 빌공자 공수표거나 혈세 낭비 밥벌어지라는 소리를 안 듣고 뭔가를 해내고 국민들에게 어떤 정말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에 대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철저히 수사한다 이런 이미지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이 고발 사주 사건의 이 용두사미 이후로 공수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시리에 빠졌다고 하나? 그리고 제대로 해결한 사건을 제가 기억이 나는 사건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한 고발을 많이 사실 갖다 줬어요.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도 굵직굵직한 사건들, 예컨대 대통령실 사적 채용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다 무혐의 났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비선 실세를 해외에 데리고 간 거라든지 또 MBC를 탑승 배제한다든지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고발을 했고 그래서 지금 심지어 검찰을 견제하는 게 공수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견제라는 게 아니고요. 이중대 같아요. 검찰에 대한 어떤 비리에 관련된 혐의들을 고발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정말 지금 어찌하면 저렇게 다 비껴가고 하는 게 없죠. 피고발인 한동훈, 피고발인 김건희, 피고발인 윤석열 사건만 갖다 주면 전부 각하. 그냥 수사를 아예 안 하고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진짜 이 혈세 낭비 밥벌어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아니라 고위공직 범죄 면제부처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 면제부처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 이첩처라고 정말 입버릇처럼 제가 얘기하는데 정말 그 누구보다도 공수처의 설치를 앞장서서 외쳤던 우리 촛불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복장이 터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공수처가 제발 좀 정신 차리길 바라는 거죠. 이제라도 검찰의 이중대라는 그런 그거 얼마나 치욕스러운 소리입니까? 검찰의 이런 여러 가지 부조리를 타파하기 위해서 그거를 딛고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라고 만든 것이 공수처인데 공수처가 검찰 이중대라니요. 이제 3중대, 4중대를 밀리게 생겼어요. 저는 정말 이런 말 들으면 정말 저는 공수처 다니는 거를 아예 치욕으로. 그러니까 공수처를 다니시는 이유는 공수처한테 해결을 바라시고 다니신 게 아니고 그거를 근거로 남겨놓으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제가 말하는 건 제가 고발하는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수처 직원들, 공수처 검사들이 자기가 이제 자랑스럽게 일한다고 말을 안 하고 숨길 것 같습니다. 아유, 저 공수처 다니는지 안 다닙니다라고 부인할 정도로 공수처의 위상이 지금 아주 그렇습니다. 바닥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당시에 이제 고발 사주의 대상자였던 19번 슬라이드입니다, 감독님. 최강욱 의원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좀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발을 사주하는 시초부터 마지막 기소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모두 다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찰총장 한 명뿐이라는 것. 그걸로 볼 때 총장이 개인적인 보복을 위해서 조직을 이용한 거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이렇게 최강욱 의원이 이제
사이다 발언을 좀 했습니다. 네. 예, 빨리 좀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또 얼마 그 끝 무렵에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네. 예,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20번 슬라이드입니다. 예, 당시 이제 열린민주당입니다. 열린민주당과 철험에도 기자회견을 갖고 윤은 깡패였냐 검찰권 사유화 의혹을 규탄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권 사유화와 검찰 쿠데타의 서막, 법무부 감찰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흐지부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깡패라는 단어가 등장해서 빠르게 말씀드리면 윤석열 이 남긴 명언 중에 명언이죠. 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검사냐 깡패지. 네. 근데 지금 그 누구보다 역대급으로 남을 깡패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네. 그 중에 하나가 고발사주 사건이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고발사주 사건을 다시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인트를 잡아서 가고 싶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포인트 잡은 건 딱 두 가지였습니다. 그 최강욱 의원에 대한 그 고발에 이제 윤석열의 기소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부분 하나였고, 이 고발사주 사건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다 이제 불기소 처분이 됐는데 그 부분이 다 증거 인멸이었고 그런 절차적인 과정 때문에 이제 불기소가 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를 잡고 저희가 오늘 보도를 해드렸고요. 저희가 찾다 보니까 이제 프레시안에서 좀 날카로운 어떤 그 고발사주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1번 슬라이드입니다. 고발사주 사건 증거인멸이 관행인가? 공수처의 수치가 아니라 국가적 수치다 라고 했고요.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22번 슬라이드입니다. 요건 좀 문구 하나하나가 아주 핵심을 찌르는 문구여서 제가 요걸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선 검사나 김웅 의원은 지금 한껏 기고만장해 있을 것이다. 혹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라도 당선되면 자신들의 범죄 행위 의혹은 영원히 묻힐 것이며 대선에 큰 공을 세웠으니 후한 포상이 내려질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길 바란다. 당신들의 무죄와 결백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아마 야권 내부에서도 별로 없을 것이다. 진정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려면 컴퓨터와 휴대폰 기록 등을 제대로 보존 제출해 그 안에 아무런 흔적이 없음을 보여줘야 했다. 관행이라는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증거인멸을 해놓고 증거가 없으니 무죄라고 우기는 것은 명색이 검찰 출신이라는 사람들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비록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간다 해도 그동안 저지른 잘못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무엇보다 본인들 스스로가 잘 알 것이다. 고발사주 사건을 미스터리 영역에 남겨놓는 것은 공수처만의 수치가 아니라 국가적 수치다. 이 사건이 완전 연소되지 않고 두고두고 의혹의 연기를 피워내는 범죄의 희나리로 남아서는 안 된다. 끝까지 진실을 추적해 잘못을 바로잡고 이 땅에 다시는 이런 불의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수처의 마지막 분발을 기대한다. 악을 방치하는 것은 더 큰 죄악임을 명심하라. 법원 역시 협소한 기계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명징한 눈으로 사안을 바라보길 바란다. 이렇게 일침을 했는데요. 결국 공수처는 유명무실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까 맨 서두에 보여드렸던 불기소 이유세처럼 정말 완벽한 윤석열 일당에게 손준성이를 제외한 모두에게 아주 최고의 선물, 대통령 취임 선물을 주고 만 결과로 아주 그 처참한 용두사미 수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그 손준성의 김웅 고발 사건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대장동 사건의 그 핵심 포인트는 50억 클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김학의 대표님께서 50억 클럽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오셨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파블라 오기 전에 이렇게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23번 슬라이드입니다. 저희가 오늘 그 소위 대장동 50억 클럽, 지금 최근에 정영학 녹취록이 공개가 되고 그 전에 정영학 메모
메모도 공개가 됐어요. 네. 그 메모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대장동 50억 클럽의 이 누구인지 그 이름과 그러니까 박영수 등 8명인데 예. 누구죠, 대표님? 박영수. 지금 박영수 전 이제 특검 그리고 예. 중수부장, 그다음에 전 대법관 권순일, 그다음에 전 중수부장 최재경, 그다음에 전 검찰총장 김수남, 그리고 이 언론인이 하나 있어요. 네. 그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예, 홍선근 회장, 그리고 유동규 성남 예. 도시개발공사 사장, 예. 가장 큰 금액인 700억을 약속받은. 네. 여러분들 뭐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뇌물죄는 실제로 수수한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요구하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경우도 똑같이 처단합니다. 그래서 50억 돈을 받았던 약속을 했던 똑같은 맞습니다. 돈을 처벌을. 실제로 안 받아도 약속만 하더라도 네네. 처단받습니다. 지금 곽상도의 경우에는 이미 돈을 받았죠. 네. 자신의 아들의 퇴직금 형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형량이 예. 무려 1억 이상의 경우에 말씀드립니다. 네. 1억 이상의 경우에 특가법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네.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거나 네. 받을 것을 약속한 경우에는 네. 무기징역, 예. 무려 무기징역입니다.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곽상도에 대해서는 15년 구형했죠. 네, 검찰이 예. 15년 구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국정농단에서 이 뇌물죄, 특가법상 뇌물죄로 그렇게 30년형 이렇게 나온 이유가 네네. 바로 그 점 때문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오늘 고발한 이 50억 클럽 예. 이자들도 50억이면 그 지금 최소한 10년 이상. 10년 이상. 그러니까 다들 지금 깜빵 깔 준비를 해야 되는 자들인데 네. 이 사건이 50억 클럽이 이야기 나온 것이 2021년 9월입니다. 예. 근데 무려 지금 2년이 지금 1년 반이네요. 네. 이렇게 흘러가도록 예. 지금 수사 안 하고 있죠? 검찰은 그냥 거의 뭘 했는지 모르겠고요. 네. 최근 들어서는 오로지 주구장창 네. 이재명만 지금 엮어놓으려고 다시 돼 있습니다. 처음에 배임으로 걸다가 대장동 배임으로 걸다가 또 딴 걸로 걸다가 안 되니까 또 돌고 한동안 돌아서 잠잠하다가 또 배임으로. 예, 최근에 이제 그 정진상 네. 부동등을 이제 구속하고 나서는 네. 이제 또다시 이재명을 갖다가 엮어놓으려고 네. 지금 혈안이 돼 있는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본류는 바로 50억 클럽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 이 50억 클럽이야말로 이 토건 비리 세력과 법조 비리 세력이 결탁한 최대의 부정부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정말 법이 존재하지 않고 정의를 아예 거론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부정의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 50억 클럽에 대해서 반드시 규명을 해야 되고요. 네, 그러면 대표님 처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박영수, 네. 권순일, 최재경, 김수남, 홍성근, 유동규잖아요. 네. 나머지 2명은 남욱 또 하신 겁니까? 예, 두 명은 예. 이제 준 사람들. 뇌물은 이제 아시다시피 받은 자도 네. 처벌받지만 준 뇌물 공여자도 네, 네.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하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그리고 천화동인 4호의 주인인 예. 남욱 이 두 사람 예. 그렇게 해서 총 8명이 오늘 네. 피고발인이었고요. 네.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수사는 할 것 같습니까? 아까 앞전에 뭐 지난 1시간 반 동안 방송했듯이 네. 만약에 진짜로 네. 검찰의 이중대가 아니라 밥벌어지 혈세낭비 밥벌어지 공수처가 아니라 네. 고위공직자 살아있는 권력 면죄부 주기처가 아니라 네. 정말 살아있는 권력을 처단할 수 있는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네. 공수처가 이 사건을 50억 클럽을 제대로 수사하고 처단하는 그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만약에 보여준다면 네. 저는 그동안의 이 공수처에 대해서 정말 쏟아지는 네. 이 많은 비난과 어떻게 보면 실망을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일거에 만회할 네.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공수처장 이하 모든 공수처 검사들 수사관들에게 호소합니다. 제발 이렇게 떠다 매겨주는 사건마저도 발로 차지 말고 네. 본인들의
그리고 공수처 조직과 조직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네. 반드시 이 사건을 중대하게 네. 사건인 만큼 중대하게 다뤄주기를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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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예, 저희가 또 이제 50억 클럽이 저희는 대장동 사태의 주요 맞습니다.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50억 클럽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조명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항상 느끼지만 우리 김한배 대표님 혼자 열일 하시잖아요. 뭐 내일 또 제주도 가신다고요? 네, 지금 내일 또 제가 제주도까지 갈 수밖에 없게 됐는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뭐 굉장히 오래전에 저희가 네.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입니다. 작년 5월 달에 작년 5월이요. 4월과 5월에 걸쳐서 그 당시에 이제 원희룡 국토부 예. 장관 후보자에 예. 대한 여러 의혹이 터져나왔는데 오마가세? 그 중에 예. 그 법카 법카. 그 당시에 이제 김혜경 법카 갖고 난리를 쳤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원희룡이었습니다. 네네네. 자신이 무슨 뭐 김혜경 그 개론의 권위자라 그러면서 네. 그 10몇만 원 소고기 사 먹은 거 갖고 난리를 쳤었죠. 근데 정작 본인은 자신의 그 제주도지사 시절에 네. 그 제주도지사 법카로 네. 어마어마하게 해두셨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오마카세라고 메뉴를 막 매번 이렇게 네. 해주는 그거를 그렇게 애용했다는데 어찌됐든 그 사건과 대장동 개발비리의 버금가는 오등동 개발비리 사건 이 두 건을 고발했는데 네. 그게 이제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제가 어떻게 좀 바빠서 못 내려가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폭설이 있어서 네, 작년 12월에 가려고 그러다가 폭설 때문에 못 가고 내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사건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원희룡 아마 장관이 왜 이렇게 나를 소환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사건이 고발된 지 오래됐는데 아무 소식이 없냐, 그래서 고발인이 아직도 조사를 안 받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내일 가는데 여러분들 잘 받고 오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씀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뭐 마지막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뭐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정말 이 외눈박이 공화국이 점점 돼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고 우리 자식 세대에게 너가 검사 친구를 둬라. 그래야만 너의 비리나 잘못된 것들을 덮을 수 있다라고 말해야 하는 이 지금의 작금의 현실이 굉장히 참 부끄럽고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져가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자식 세대에게는 물려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중단 없는 검찰개혁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문제는 정말 다시 우리 모든 촛불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반드시 실현해야 되는 우리 시대의 필수 과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뭐 저희 구독자께서 뭐 김한배 대법원장 가자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네요. 옆에서 지켜보면 혼자 뭐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초심을 잃지 않다 보면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이제 공지사항을 좀 말씀드립니다. 보도채널 파블라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보도채널 파블라를 저희가 보도채널 파블라는 언론법인인데 언론법인을 만들기 이전에 채널을 개설하는 바람에 김들 작가님 개인 계정으로 개설하다 보니까 김들 TV 계정하고 물려 있어서 이전이 안 된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피해를 어쨌든 그 소득세 부분이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 발생하기 때문에 빨리 채널 이전 작업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도채널 파블라를 보도채널 파블라 오피셜로 옮기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파블라 가족 여러분들이나 우리 민주시민 여러분들께서 번거롭겠지만 이전을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법정의 TV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 우리 촛불 시민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사법정의 TV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파블라 TV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가 할 얘기를 다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뭔가 좀 같이 함께하는 식구니까. 저희가 이제 검사 악인전 1회차인데요. 저희가 점점 업그레이드 시켜서 점점 재미있는 부분으로 이제는 저희가
지금은 이제 어떤 자료 예전의 사건을 다시 다시 인식시켜드리는 리뉴얼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향후에는 취재까지 플러스돼서 좀 생동감 있는 어떤 검사 악인전을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검사들이 악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할 일이 많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저희 파블라와 우리 사법정의 TV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또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